안녕하세요. 부천시민미디어센터에서 미디어 교육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수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디어 교육 현장 가이드 두 번째 시간, 이야기의 보물창고, 노인 미디어 교육을 중심으로 미디어 교육 현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목표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미디어 교육의 목표를 무엇으로 정하는가에 따라 미디어 교육 전반의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커리큘럼, 교육 준비 및 교재, 교육 운영, 내용, 방법, 평가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을 정도로 목표가 교육에 끼치는 영향은 아주 큽니다. 예를 들어 하나의 영상물을 제작해 본다는 목표의 교육과 미디어 읽기를 통한 하나의 영상물을 제작해 본다는 목표의 교육은 달라지게 됩니다. 내용 구성, 자료 준비, 교육 방법 등에서 구체적인 부분들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미디어 읽기를 하며 다른 사람들이 만든 결과물의 의미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결과물을 어떻게 만들면 좋은지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만들어지는 영상의 깊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목표는 교사가 함께할 참여자에 대해 얼마나 잘 파악하고 있는지, 관심을 두고 있는지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노인 미디어 교육의 경우 어떤 참여자분들이 함께 하느냐에 따라 첫 번째 목표로 할지, 두 번째 목표로 할지가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교육이 마찬가지겠지만 노인 미디어 교육에서도 참여자 이해는 중요합니다. 모든 참여자가 다 같을 순 없겠지만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미디어 교육에서 일반적으로 보여지는 참여자의 모습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배움에 대한 열정이 어마어마한 분들이 많으세요. 제가 참여자들을 만나며 제일 크게 느낀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배우고 싶다 였던 것 같습니다. 무엇을 만들지 생각을 해오라고 하는데 그때부터 집에 가도 잠도 안 오고 밥도 안 먹고 그래도 해야지. 교육에 참여했던 한 참여자의 말씀입니다. 힘들지만 배우고 싶다는 마음으로 열정적으로 참여하는 참여자의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는 곳이 노인 미디어 교육 현장입니다. 미디어 센터에서 미디어 교육을 들은 이후 방송 아카데미나 미디어 학과에 다시 진학하여 미디어로 또 다른 꿈을 펼치는 분도 보았습니다. 이 교육에는 이야기를 못하는 참여자는 있어도 이야기가 없는 참여자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살아온 세월의 두께만큼 이야기가 쌓여 있습니다. 무엇을 만들 것인가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기획 시간은 개인의 역사와 사회의 역사가 어우러진 재미있고 감동적인 이야기의 현장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제일 좋아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야기가 많은 반면 그 이야기를 엮어서 미디어로 제작하는 것이 어려운 현장 또한 노인 미디어 교육입니다. 미디어 교육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의 유형은 대체로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궁금해서 친구의 권유로 참여하는 분들이 있는 반면 은퇴 이후 미디어 제작에 관심을 갖고 전문적으로 배워서 새로운 꿈을 펼치고자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후자에 속하는 분들은 젊은 시절 한 번쯤은 영화를 만들어 보고 싶다 또는 미디어와 관련한 활동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호기심에 참여한 분들은 작은 것에도 큰 즐거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가령 내가 직접 촬영을 해본다, 주변 사람을 찍어본다는 것 자체도 즐거움입니다. 참여자의 표정을 보고 있으면 교사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지기도 합니다. 노인 미디어 교육은 대부분의 참여자가 정년퇴직 등 사회생활 은퇴 이후 시간적,
경제적인 여유가 있을 때 미디어 교육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육 현장에서 미디어를 공부하면서 새로운 동료를 만들고 서로의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어울리며 생활의 활력을 찾는 것이지요. 다른 참여자를 먼저 배려하는 분들도 있고 자기의 고집을 꺾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삶의 경험과 연륜이 때로는 미디어 교육 현장에서 그대로 재현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교사와 참여자 간에, 참여자와 참여자 간에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럴 때 상황을 조율하는 사람 또한 참여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대체로 교육 시작 전 사전 설문조사를 통해 미디어 교육에 참여하고 싶은 이유를 묻거나 또는 첫 시간에 미디어 교육에 참여하게 된 이유를 물어봅니다. 가장 많은 대답은 편집 프로그램을 배우고 싶어서, 촬영을 잘하고 싶어서입니다. 요즘은 유튜버가 되고 싶어서라고 답하는 참여자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진을 배우는데 영상도 궁금해서 신청했다는 참여자도 있습니다. 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은 반면 스토리의 중요성은 잘 알지 못하는 참여자도 많습니다. 제작으로 이루어진 교육이라면 마지막 시간에 상영회를 하게 됩니다. 소감을 나누는 자리에서 많이 나오는 내용의 대부분은 남편이, 며느리가, 손주가 나를 보는 시선이 달라졌다. 잘 만들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완성해서 큰 화면으로 보니 너무 뿌듯하다입니다. 미디어라는 낯선 제작 환경을 통해 하고 싶은 이야기를 기록하고 주변으로부터 인정받고 계속 결과물이 남아있다는 것이 참여자들에겐 또 다른 만족감과 높은 성취감을 주는 것 같습니다. 어느 현장에서 어떤 분들과 미디어 교육을 진행했느냐에 따라 미디어 교사의 참여자에 대한 이해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저의 경험 속에서 몇 가지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보완하거나 수정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활동하고 계시니까요. 학교 집 교회 아파트라도 이걸 바꾸라고 하죠. 애를 뭐 하나 둘
이번 시간에도 참여자의 이해 부분이 좀 길었는데요. 이제 다시 교육을 준비하는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장비 교재 준비입니다. 성별, 자주 사용하거나 좋아하는 장비 선호도에 따라 다양한 장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교재의 경우 글씨 크기로 인한 불편함이 없도록 가능한 큰 글씨이면 좋고 이미지 활용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충분히 이해될 수 있도록 준비하면 좋습니다. 센터 교사들이 참여자 파악을 통해 미리 준비를 해두지만 실제로 1차 시에 참여자들과의 만남 후 수정 보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표를 설정하고 커리큘럼을 만들고 미디어 교사가 2명 이상의 경우에는 역할 정하기도 필요합니다. 교육 현장 답사, 장비 사용 가능 여부 체크도 필요합니다. 미디어 센터 외에 다른 기관이 함께 한다면 교육 전 센터, 기관, 교사와의 회의가 필요합니다. 서로 간의 소통이 원활해야 교육도 잘 진행될 수 있습니다. 참여자 이해를 바탕으로 교육 현장에서 고려해야 할 몇 가지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한 활동을 여러 번 반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기술적인 내용일 경우 익숙해지도록 시간을 들여야 합니다. 미디어는 노인 미디어 교육 참여자들에게 친숙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롭고 신선한 것이지요. 잘 사용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생각만큼 잘 다루어지지가 않습니다. 배운 것을 계속 잊게 되고요. 그럴 때 교사는 아직도 못하시면 어떻게 하냐가 아니라 늦더라도 참여자가 스스로 원하는 것을 얻게 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할 수 있도록 도움의 역할을 잘 해주어야 합니다. 직접 해보는 경험만큼 빠른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위해 실습 시간을 많이 확보하도록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것도 교사의 몫입니다. 지난 시간 활동 내용을 잠깐이라도 복습하고 그날의 내용으로 넘어가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반복과 더불어 참여자에게 맞춘 교육 시간의 속도 조절이 필요합니다. 강의도 실습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에게나 습득할 수 있는 일정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데 노인 미디어 교육은 청소년 미디어 교육 등의 다른 교육과 달리 그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해야 할 분량이 있으므로 그것을 채우는 데만 급급하다 보면 교육이 끝난 후 교사도 참여자도 만족감을 얻지 못합니다. 저 역시 이 부분에서 후회한 적이 여러 번 있는데요. 정해진 전체 차시와 한 차시에 확보된 시간 사이에서 원하는 만큼의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는 결국 전체 목표, 한 차시의 목표, 교육량, 참여자의 반응 등 전반적인 부분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활동을 할 때마다 참여자의 반응을 보며 교육의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사가 2명 이상이라면 서로의 역할을 나누어 참여자의 반응을 살필 수 있는 교사를 꼭 배치하면 좋습니다. 교육이 끝난 후 이야기를 나누며 교육의 속도가 어떠했는지, 참여자 반응은 어떠했는지 확인하고 다음 교육을 준비하면 좋습니다. 노인 미디어 교육은 교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참여자들의 요청도 많고 실제로 교재가 있을 경우 내용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에 훨씬 도움이 됩니다. 교육 내용을 참여자의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면 교재를 통해 교사의 품을 덜 수 있습니다. 물론 교재 준비에 그 품이 더 들어가긴 하겠지만요. 참여자의 수준에 맞춘 교육 자료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많은 자료를 사용해도 참여자가 이해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참여자의 특성을 잘 파악하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좀 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고 이해하기 쉬운 자료가 필요합니다. 참여자의 세대가 편하게 느끼는 언어, 예시 자료면 더 좋겠지요.
청소년의 언어를 노인 미디어 교육에서 사용한다면 그 언어의 뜻을 몰라서 교육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교육 현장에는 때로는 편안함이, 때로는 새로운 자극이 필요합니다. 이 두 개가 적절히 섞일 때 교육이 더 재미있어지는데요. 예를 들어 같은 연배의 미디어 교사가 아이스 브레이킹을 합니다. 손운동, 박수치기, 걷기, 웃기 등등. 동년배로서 참여자에 대한 이해가 높기에 본격적인 교육 시작 전 참여자의 건강과 교육 집중에 도움이 되는 활동으로 문을 엽니다. 교육에서는 참여자들이 알지 못했던 새로운 영화 소식들을 교사가 전해줍니다. 어떤 참여자에게는 자극이 되는 설렘으로 다가가기도 합니다. 무조건 잘 찍으셨네요. 잘 만드셨네요. 라고 한다고 참여자들이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제대로 배우고자 하는 참여자는 교사의 솔직하고 진지한 피드백을 원합니다. 그런데 안 좋은 부분을 지적하면 참여자가 싫어할 거야, 민망해 할 거야 라는 교사의 막연한 짐작으로 좋은 이야기만 한다면 어떤 참여자는 그 교육에 대해 신뢰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비판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긍정적인 부분을 먼저 피드백한 후 바뀌어야 하는 부분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피드백 시간은 서로를 깎아내리는 시간이 아니라 더 나은 방향으로 도움이 되고자 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참여자들이 인정한다면 이 시간은 꽤 재미있고 흥미로운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교육과 상관없이 누군가를 만날 때에도 우리는 호칭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같아서, 적어서, 님을 붙일까, 시를 붙일까, 애칭을 부를까, 그냥 이름을 부를까? 미디어 교육에서도 같은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특히 노인 미디어 교육에서는 그 고민이 더 큽니다. 참여자들이 교사보다 모두 나이가 많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일 텐데요. 저 역시 님을 붙이거나 애칭을 써보기도 했습니다. 요즘은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쓰고 있습니다. 미디어 교육 교사는 미디어를 알려드려서 선생님으로 불리고 참여자분들은 교사보다 더 오랜 세월을 살아오신 그 연륜과 경험을 교사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호칭을 쓰든 참여자, 교사 모두 불편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호칭은 계속 불리워져야 하니까요. 그리고 호칭은 1차 시에 참여자들과 함께 확실하게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제를 불편해하는 참여자도 있지만 어떤 참여자에게는 고민의 기회가 주어져 제작 역량을 키울 수 있는 토대가 되기도 합니다. 전반적인 참여자의 분위기, 참여자의 수준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운영하면 과제 또한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미디어 교육을 하며 들었던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이야기를 어떻게 쉽게 구성할 것인가? 교육을 할 때 기획 구성에 대한 아쉬움을 이야기하는 참여자들이 많았습니다. 수많은 이야기를 품고 있는 참여자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어떻게 드러내고 영상화할 수 있는지 노인 미디어 교육 참여자를 위한 더 구체적이고 쉬운 구성 방법은 없는지에 대한 고민이 많았습니다. 만들고 싶은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저것을 어떻게 미디어로 잘 풀어낼 수 있을까? 참여자가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었어요. 저 나름의 방법도 생각해 보았는데요. 먼저 글로 막 써보는 것입니다. 참여자가 글로 쓰는 것이 어렵다면 교사가 보조를 해줄 수 있습니다. 만들고 싶은 이야기를 편하게 하실 수 있도록 하고 들은 내용에서 구성을 하기 위한 키워드를 교사가 먼저 예를 들어 권해드립니다. 대략의 줄기를 잡아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참여자가
좀 더 편하게 내용을 붙이며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획시간 촬영해 두기. 첫 번째 기획시간에는 보통 무엇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눕니다. 처음에는 뭘 만들어야 할지 모르겠다던 참여자들도 다른 참여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합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면 저 내용대로 그대로 만들면 영화가 되겠는걸? 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그래서 이 시간을 기록해두고 이 기록을 토대로 참여자의 이야기를 구성해 보는 것입니다. 구성을 쉽게 하는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화 읽기, 영화제 기획, 미디어 교육교사 양성과정 등의 다양한 교육을 통해 참여자들의 활동 영역을 넓히고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기 표현의 미디어 교육을 넘어선 참여자의 경험과 연륜을 살릴 수 있는 확장된 교육 개발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미디어 교육이 끝난 후 동아리를 만들고 참여자들이 그 속에서 미디어 활동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교육에서 같은 참여자로 만나 친구로, 작업 동료로 관계를 확장하며 동아리 활동을 지속합니다. 동아리 활동을 통해 동질감을 확인하고 지속적인 작업이 가능해지면 협업 과정을 통해 서로 간의 관계도 더 단단해지기도 합니다. 하나의 프로젝트를 공동의 힘으로 완성시켰을 때의 만족감도 느껴볼 수 있습니다. 동아리 활동은 참여자들에게 생활의 활력이자 또 다른 사회생활이기도 합니다. 또한 동아리의 지속적인 제작 활동을 통해 노인 미디어 교육 참여자 세대의 목소리가 더 전해지기도 합니다. 동아리를 만들기는 쉽지만 지속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긍정적인 역할이 많은 동아리에 어떻게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또 발전적인 관계 속에서 동아리 활동을 확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이른 정년퇴직으로 인해 제2, 제3의 일자리를 찾는 분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호기심, 취미, 여가 생활을 위한 교육으로만 인식되던 노인 미디어 교육의 목적과 방향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튜버와 영화 감독을 꿈꾸며 돈을 벌기 위해 가족, 친구 등 주변의 시선으로부터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재미있어서 교육 현장을 찾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디어를 잘 모르는, 그래서 미디어에서 소외된 노인이라는 고정된 시각에서 벗어나 실제 교육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의 특징을 살펴보고 교육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단기성 교육이 아닌 장기 교육으로 전망 있는 노인 미디어 교육의 확장이 필요합니다. 오동잎 밑으로 햇살이 춤을 춥니다. 여전히 아침을 그렇게 알립니다. 먼 동이 가지 사이로 밝아오는 날, 지난 6월 5일은 세계 환경의 날이지요. 친환경의 날, 환경을 깨끗이 하자는 뜻입니다. 비둘기들도 아침을 맞이합니다. 행복한 순간입니다. 저는 맑고 청아한 이른 아침에 아담한 공원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무단으로 버려진 쓰레기가 저를 맞이하는 순간입니다. 잠시 워킹을 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위에서 평소에 보아왔던 불길한 것들과 혼합되어 기분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운동을 합니다. 특히 오십견으로 팔 운동을 주로 하는 편입니다. 또 제 나이에 적합한 배 운동도 합니다. 우리의 경제는 수에 속하지만 문화면에서는 OECD 국가 중에서 하위라는 사실이 부끄럽습니다.
이러한 부끄러운 것들을 빨간 신호등으로 지금의 현실을 대신합니다. CCTV는 오늘의 정서 불안입니다. 야간에는 더욱 진풍경입니다. 쓰레기와 함께 있는 꽃은 시에서 세금으로 만든 것입니다. 또한 쓰레기가 쉼터에 사람 대신에 쉬고 있습니다. 주차 금지를 이유로 놓인 헌 타이어의 전시장, 쇠사슬에 묶인 불신의 흔적, 끈으로 묶여진 의심의 징표, 쇠사슬로 묶은 외고집, 자물쇠로 잠근 독선적 행위, 노예들에게 묶었던 쇠사슬은 꽃받침에도 여지없이 적용됩니다. 장소를 잃은 교통표지판과 가이드대의 의젓한 모습, 무질서한 전선줄의 고된 춤, 계획 없는 즉흥적 행위의 자체입니다. 빈부와 권위주의, 배타주의 상징인 예리한 철조망은 진정 빨간 신호등입니다. 친환경의 상징 녹색 신호등입니다. 이처럼 푸른 정신 환경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혼자가 아닌 우리 모두가 친환경의 문료로 희망의 파란 하늘이 우리 앞에 놓여지도록 노력합시다. 적은 일부터 시작합시다. 이처럼 산뜻한 펜스로 잘 가꾸어진 정원으로 시원한 담장의 넝쿨로 아름다운 꽃들의 환희의 잔치로 쾌적하고 친밀한 이웃처럼 시원하게 장식화된 도시 미화의 흔적을 우리는 바야흐로 선진 문명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선진으로 가는 길에 주성같이 맑은 지상의 산델리아가 비춰주는 그 길을 힘차게 나가면서 우리의 정신문화, 환경문화를 녹색 신호등이 반짝이는 저곳으로 이끌어 나아가 봅시다. 우리는 능히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한쪽 팔이 불편하다. 1998년 IMF를 만나 못 받은 공사 대금에 신경 쓰다 쓰러지게 되었다. 좌반신 마비와 언어 장애가 왔다. 일은 더 이상 할 수 없었고, 그래서 찾은 게 서예와 사진이다. 지금도 서예와 사진을 배우고 있고, 한국 디지털 사진가 협회에서 사진 작가로 활동도 하고 있다. 그러던 중 영상에도 관심이 생겨 도천에서 영상을 배우고 있다. 그럴 수도 있고 또 대상은 바뀔 수가 있다. 무엇을 만들어야 할지 고민하던 중 빠른 시일에. 시골 다 그냥 전부 다 가면했다고요. 마을이. 네네. 그리고 벼락으로가 이제 뭐 그냥 한동안 가보지 못한 고향 마을이 떠올랐다. 그리고 지금 이제 또 나는 1942년에 이 마을에서 태어났다. 충남 금산군 복수면 수령리 17살 백지로 떠나기 전까지 이 마을에서 어머니, 아버지, 누나, 형, 동생 2명과 함께 살았다. 내 어릴 때 여기에 우물이 있었는데 지금은 길이 되었다. 예전에는 이런 시멘트 바닥이 아닌 흙바닥이었다. 그때는 하고 놀 것도 없어 동네 뒤 메뿌리 묘지에서
집을 타고 내려오기도 했다. 8살 때 아버지 손을 잡고 입학했던 학교다. 내가 학교에 다닐 때에는 학생 수가 300명이 넘었는데 지금은 전교생이 24명이란다. 어릴 때는 내를 건너고 고개를 넘어야 학교를 갈 수 있었다. 다리 하나 없어 징검다리도 건너야 했고 비가 좀 오면 물이 불어 어른들이 건너 주어야 학교를 갔다. 그때는 밭이었던 이곳에 마을 회관이 들어서고 나무도 하나 생겼다. 이제는 내 손으로 벌초를 할 수 없지만 1년에 한 번은 어머니를 보러 꼭 고향에 온다. 모든 게 부족하던 시절 동네 어느 집에 잔치가 있으면 동네 아줌마들은 그 집 일을 도와주며 자기 아이들을 거두어 먹이기 바빴다. 어머니는 집에 떡을 먼저 해놓고 떡 먹고 놀며 거기에 오지 말거라 하셨다. 10살 때 어머니는 누워만 계시며 가끔 우리를 보시고 웃으시곤 하셨다. 그러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누나는 매일 밤 울기만 했다. 어느 날 학교에서 오는 길에 친구 영복이를 한 대 때렸다. 영복이 울면서 먼저 갔는데 지 엄마한테 내가 때렸다고 일러 집에 가다 영복이 엄마한테 잡혔다. 어머니 아버지한테도 한 번 맞지 않은 나는 너도 한 번 맞아보라며 때리는 영복이 엄마한테 부지깽이로 실컷 맞고 잘못했다고 싹싹 빌고 풀려났다. 서러워 엄마를 부르며 집으로 갔다. 이상으로 미디어 교육 현장 가이드 2번째 시간 이야기의 봄을 참고 노인 미디어 교육 온라인 강의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네요.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도 댓글로 답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교육 현장에서 만나 뵐 수 있기를 바라보며 이상으로 온라인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